옛날 옛적 경상도 안동 땅에 한 양반집이 있었습니다. 기와집 12칸에 사랑채와 안채가 당당했고 마당에는 백일홍이 붉게 피어 있었지요. 그 집의 주인은 송대감이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대감은 30줄에 접어든 준수한 외모의 양반이었으나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혼이 난 지 10년이 되도록 슬아의 자식이 없었던 것입니다. 대담의 부인 정씨는 28의 나이로 기품 있는 얼굴에 가느다란 허리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하얀 피부에 검은 눈동자가 유난히 또렷했지요. 그러나 그 눈빛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자식을 낳지 못하는 여인은 칠거지약이라 했으니 정씨 마님의 마음은 날마다 타들어갔습니다. 온갖 구슬하고 절에 가서 100일 기도를 드렸으나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으나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더 무서웠지요. 그 집에는 만돌이라는 머슴이 한 명 있었습니다. 25 총각으로 키가 훤칠하고 어깨가 넓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려 검었으나 옷을 떼면 하얀이가 드러나 호가명이었지요. 만돌은 10살 때부터 이 집에서 일했으니 벌써 15년째였습니다. 송대감은 만돌을 신뢰했고 만돌 역시 대감을 진심으로 모셨습니다. 집안일은 물론이고 밭갈이며 나무 패기며 무엇 하나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만돌은 사랑채 뒤편 작은 헛간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밤이면 등잔불을 켜고 책을 읽기도 했는데 대감이 준 낡은 책들이었지요. 천자문부터 시작해 이제는 사서 삼경도 대충 읽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대감은 그런 만돌이 기특하여 가끔 술 한 잔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만돌아, 장독대 옆 항아리가 깨졌으니 새 것으로 장만해 오거라. 예, 마님. 장터에 다녀오겠습니다. 어느 날 봄날 오후였습니다. 정씨마님이 안채 마루에 앉아 만돌을 불렀습니다. 만돌은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내려놓고 마님 앞으로 다가갔지요. 마님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창백했습니다. 볼에는 홍조가 전혀 없었고 입술만 유난히 붉었습니다. 만돌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머슴이 안주인과 눈을 마주치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귀로는 마님의 목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가늘지만 단호한, 그러면서도 어딘가 쓸쓸한 목소리였지요. 만돌은 대답을 마치고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대감에게 허락을 구한 뒤 장터로 향했지요. 안동 장터까지는 걸어서 1시간이 걸렸습니다. 항아리 하나에 엽전 50냥이라니 너무 비싸지 않소? 비싸긴요. 이게 옹 기장이 최서방이 직접 빚은 거라오. 좀 깎아드리죠. 45냥에 드리겠소? 장터에는 사람들로 북적이었습니다. 만돌은 항아리를 파는 가게로 갔습니다. 주인 안악과 값을 흥정하며 40냥까지 깎았지요. 결국 항아리 하나를 사서 등에 지고 돌아왔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이었습니다. 대감은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고 마님은 안채 방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만돌은 항아리를 장독대 옆에 놓고 깨진 항아리 조각들을 치웠습니다. 저녁 식사는 사랑채에서 혼자 먹었습니다. 보리밥에 된장찌개 그리고 무김치 한 접시였지요. 소박했지만 만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나니 밤이 깊었습니다. 만돌은 헛간으로 돌아가 누웠습니다. 만돌아, 잠깐 나와보거라. 한밤중이었습니다. 만돌은 잠결에 누군가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정씨마님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저고리에 치마를 입고 머리는 단정히 쪽을 찌고 있었지요. 만돌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밤중에 마님이 헛간까지 오다니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달빛에 더욱 창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이상하리만침 또렷했지요. 만돌은 허겁지겁 옷을 여미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고 바람에 나뭇잎 스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님은 말없이 만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이 너무 깊어서 만돌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이 밤중에 어찌? 조용히 해라. 아무도 깨어나서는 안 된다. 마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돌은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마님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만돌과 마님 사이의 거리가 한 뼘도 안 되었지요. 만돌은 뒷걸음질했습니다. 담장에 등이 닿았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었습니다. 마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가쁘고 불규칙한 숨소리였습니다. 만돌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려는지 알 수 없었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마님이 손을 뻗어 만돌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만돌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마님, 저는 그저 머슴일 뿐입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으나 듣기만 해라. 나는 10년을 아이를 낳지 못했다. 이대로는 이 집에서 쫓겨날 것이다. 대감께서 아무리 좋은 분이시라 해도 자식 없는 집안은 끝이다. 나는 살고 싶다. 이 집에서, 이 자리에서 살고 싶다. 마님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만돌은 마님의 말뜻을 어렴풋이 짐작했지만 입 밖에 낼 수 없었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일이었으니까요. 만돌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온몸이 달아올랐습니다. 마님은 만돌의 손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그 손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였습니다. 만돌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얼굴을 똑바로 볼 용기가 없었지만 마님은 만돌의 턱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오늘 밤 한 번만이다. 단 한 번뿐이다. 아이만 생긴다면 너는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 내가 대감께 청하여 양인 신분을 주겠다. 평생 먹고 살 돈도 주겠다. 하지만 이 일은 영원히 비밀이다. 무덤까지 가져가야 한다. 마님, 이것은 안 될 일입니다. 대감님께서 아시면 알 리가 없다. 내가 임신하면 대감께서는 당신의 아이라고 믿으실 것이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다. 너와 나 단글만 아는 비밀이다. 만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것은 주인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양반가의 안주인과 머슴이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죽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눈빛은 한절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만돌은 자신과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살고 싶다는 욕망, 버려지고 싶지 않다는 두려움이었지요. 만돌 역시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습니다. 고아였던 만돌에게 이 집은 전부였습니다. 마님께서 정녕 그리 원하신다면 고맙다, 만돌아. 그날 밤 헛간 안에서 금기가 이루어졌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졌고 마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만돌과 정씨 마님은 한순간의 욕망과 절박함으로 선을 넘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용서치 않을 죄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살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지요. 새벽이 되기 전 마님은 조용히 헛간을 빠져나갔습니다. 만돌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님은 안채로 사라졌습니다. 만돌은 그날 밤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정씨 마님이 식사를 거르고 헛구역질을 했습니다. 안채 마당에서 빨래를 하던 몸종 복료가 깜짝 놀라 달려갔지요. 마님은 마루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습니다. 복료는 급히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마님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숨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자신의 배를 만져보았습니다. 아직 불러오지는 않았지만 느낌이 달랐습니다. 마님은 혼자 속으로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복녀야, 대감께 말씀드려라. 의원을 불러달라고. 마님, 어디가 편찮으십니까? 송대감이 급히 안채로 달려왔습니다. 평소에는 사랑채와 안채를 엄격히 구분했지만 마님이 아프다는 소식에 체면도 잊었지요. 대감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마님은 대감을 보자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직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쩌면 아이가 생긴 것 같다고요. 대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소식이었습니다. 정말이요? 정말 아이가 생긴 것이요? 확실하지는 않으나 이번 달 월사가 끊겼고 입맛도 없습니다. 아마도 의원을 당장 부르겠소. 기다리시오. 대감은 헛간으로 뛰어갔습니다. 만돌을 불러 마을 의원을 모셔오라 명했지요. 만돌은 대감의 들뜬 목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하던 일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만돌은 아무렇지 않은 쪽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래도 달려야 했습니다. 마을 의원은 집에서 한이 떨어진 곳에 살았습니다. 만돌은 뛰고 또 뛰었습니다. 의원 선생님, 급히 오셔야 합니다. 저희 마님께서 아이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알았네. 곧 가겠네. 약상자를 챙기고. 김 의원은 60이 넘은 노인이었습니다. 평생 마을 사람들을 돌보았지요. 흰 수염이 가슴까지 내려왔고 눈빛은 여전히 예리했습니다. 만돌과 함께 송대감 댁으로 갔습니다. 의원은 안채로 들어가 마님의 맥을 짚었습니다. 손목을 만지고 눈을 들여다보고 열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소식이었습니다. 마님은 정말로 임신을 한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아이를 가지셨습니다. 이제 석 달쯤 되셨습니다. 고맙소, 의원 선생. 정말 고맙소. 대감은 의원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자식이었습니다. 이제 대를 이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송가의 대가 끊길까봐 노심초사했는데 이제는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대감은 당장 사랑채로 가서 술을 꺼냈습니다. 의원과 함께 축하주를 나눴지요. 만돌도 불려갔습니다. 대감은 만돌에게도 술잔을 한 잔 따라주었습니다. 만돌아, 이 기쁜 날을 함께 축하하자. 우리 집에 드디어 대를 이을 자식이 생겼다. 축하드립니다, 나으리. 정말 다행입니다. 만돌은 억지로 웃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술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지만 쓰디만 맛만 느껴졌습니다. 만돌의 가슴속에는 죄책감이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대감은 아무것도 모르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 아이의 진짜 아버지는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만돌은 술잔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돌아, 앞으로 마님을 더욱 잘 보살펴라. 무거운 것은 들지 못하게 하고 음식도 정성스를 준비하거라. 예, 나으리, 명심하겠습니다. 만돌은 헛간으로 돌아왔습니다. 홀로 앉아 고개를 감싸 쥐었습니다. 무엇을 했는지 이제서야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이는 자라고 있었습니다. 마님의 뱃속에서 말입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어찌 될까요? 대감을 닮았을까요? 아니면 자신을 닮았을까요? 만약 자신을 닮은다면 모든 것이 들통날 것입니다. 만돌은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에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송대감 댁 마님이 드디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었지요. 사람들은 축하했습니다. 10년 만에 경사였으니까요. 장터에서도 우물가에서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씨 마님은 이제 마을의 부러움을 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불임의 낙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마님은 조심스럽게 생활했습니다. 무거운 것을 들지 않았고 찬 음식을 피했습니다. 대감은 매일 안부를 물었습니다. 오늘은 몸이 어떠시오? 입덧은 좀 나아졌소? 예, 대감.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아들이면 좋겠소. 딸이어도 상관이 없지만 대를 이으려면 아들이 필요하니. 하늘의 뜻에 맡기지요. 건강하게만 태어나준다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대감과 마님의 대화는 부드러웠습니다. 10년간의 냉랭함이 사라지고 부부 사이에 온기가 돌았습니다. 대감은 마님에게 비단옷을 사다 주었고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라 명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마음속 한편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만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서로를 의식할 뿐이었습니다. 넉 달이 지나자 마님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저고리가 점점 맞지 않았고 걸음걸이도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마을 아낙네들이 찾아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누군가는 아들일 거라 점쳤고 누군가는 딸일 거라 말했습니다. 마님은 미소로 답했지만 속으로는 조마조마했습니다. 아이가 누구를 닮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만약 만도를 닮는다면 모든 게 끝장이었습니다. 복녀야, 만돌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만돌 오라보니요? 평소와 같습니다, 마님. 부지런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 건강하니 다행이구나. 마님은 가끔 만돌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직접 물을 수는 없었기에 몸종 복녀를 통해서였지요. 복녀는 17살 아가씨로 순박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심중을 알 리 없었습니다. 만돌은 여전히 묵묵히 일했습니다. 밭을 갈고 나무를 패고 장작을 쌓았습니다. 대감은 만돌에게 더욱 후하게 대했습니다. 아이 소식이 기쁜 나머지 집안 모두에게 인심을 썼던 것이지요. 만돌아, 장터 가는 길에 약방에 들러 인잠 한 뿌리 사오너라. 마님께 드릴 보약이다. 예, 나으리. 다녀오겠습니다. 만돌은 장터로 향했습니다. 안동 장터는 5일장이 서는 날이었습니다. 북적였지요. 만돌은 약방으로 가서 인삼을 샀습니다. 값이 비쌌지만 대감이 준 돈으로 샀습니다. 인삼을 품에 넣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장터 한켠에서 점쟁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점쟁이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앞날을 알고 싶은 분은 오시오. 저승과 이승의 이치를 꿰뚫어보는 무당이요. 만돌은 무심코 점쟁이를 바라보았습니다. 50줄 되어 보이는 여자 무당이었습니다. 붉은 치마에 헝그러진 머리, 눈빛이 형룡했습니다. 무당은 만돌과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손가락으로 만돌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만돌을 돌아보았습니다. 만돌은 당황해서 뒷걸음질했습니다. 저기 저 총각, 그래 그대 말이여. 큰 죄를 짓고 숨어 있구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냥 보이요 보여. 그대의 등 뒤에 검은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어. 숨겨준 비밀이 곧 드러날 것이요. 조심하시오 조심해. 무당의 말에 만돌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사람들도 수근거렸지요. 만돌은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무당의 말은 단순한 점괘였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를 본 것일까요? 만돌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더욱 커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만돌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6달이 지났습니다. 마님의 배는 제법 불러왔습니다. 이제 임신은 누가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대감은 날마다 기뻐했습니다. 사랑채에 손님들을 불러 잔치를 열기도 했습니다. 마을 어른들이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송대감 댁은 경사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만돌과 마님은 각자의 불안을 안고 살았습니다. 마님, 태기가 좋으시니 아들일 것이오. 이름은 벌써 지어놓았어. 승우라 하겠어. 좋은 이름입니다, 대감. 하지만 아직 태어나지 않았으니 서두르지 마십시오. 하하,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참을 수가 없어. 빨리 아이 얼굴을 보고 싶소. 대감의 기대는 날로 커졌습니다. 마님은 그런 대감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한 일이 옳았을까요? 아니면 끔찍한 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마님은 밤마다 뒤척였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사랑과 죄책감, 희망과 공포가 뒤섞였습니다. 10달이 다 되어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이었습니다. 마님은 안채방에서 진통을 느꼈습니다. 배가 조이듯 아팠습니다. 마님은 복녀를 급히 불렀습니다. 복녀는 당황해서 대감에게 달려갔지요. 대감은 즉시 산파를 부르라 명했습니다. 마을의 산파 할머니는 70평생 수많은 아이를 받았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왔지만 손놀림은 민첩했습니다. 마님,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곧 아기를 보실 것입니다. 힘을 내십시오. 아파요. 너무 아파요. 마님은 이를 아물었습니다. 진통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마님의 손을 잡아주며 숨을 고르라 말했습니다. 복녀는 뜨거운 물을 준비했고 깨끗한 천을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대감은 사랑채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만돌 역시 횟간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안채에서는 마님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마님.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힘을 주십시오. 마침내 새벽 무렵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렁차고 힘찬 울음이었습니다. 산파 할머니는 아기를 받아 깨끗한 천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강한 사내아이였습니다. 피부는 붉고 눈은 꼭 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과 발이 귀여웠습니다. 산파는 아기를 마님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마님. 튼튼한 도령님을 낳으셨습니다. 네, 내 아들이구나. 마님은 아기를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불안이 엄습했습니다. 아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아직 얼굴이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얼굴이 붓고 쭈글쭈글했습니다. 누구를 닮을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마님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마님, 수고하셨어. 정말 수고하셨어. 대감이 안채로 들어왔습니다. 아기를 보자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아보았습니다. 아기는 작고 따뜻했습니다. 대감의 가슴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10년을 기다린 자식이었습니다. 대감은 아기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마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대감께서 기뻐하시니 저도 기쁩니다. 마님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대감의 기쁨을 보니 죄책감이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태어났고 대감은 자신의 자식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아기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비밀을 평생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만돌은 새벽에 아기 울음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하지만 만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헛간 안에서 두 손을 모으고 빌었습니다. 아이가 대감을 닮기를, 자신과는 전혀 닮지 않기를 빌었습니다. 그것만이 모두를 지키는 길이었습니다. 만돌아, 좋은 소식이다. 도련님이 태어나셨다. 너도 와서 보거라. 예, 나으리. 축하드립니다. 아침이 되자 대감은 만돌을 불렀습니다. 안채로 가서 아기를 보라고 했습니다. 만돌은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마님은 아기를 안고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습니다. 만돌과 마님의 눈이 잠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절대 말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마님, 도련님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 가까이 오너라. 만돌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아기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얼굴이 붉고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직 누구를 닮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만돌은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아들이었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나셔서 다행입니다, 마님. 그래, 고맙다. 너도 앞으로 도련님에 잘 모셔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만돌은 안채를 나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기가 힘들었습니다. 헛간으로 돌아가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이제야 실감이 났습니다. 아이는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만돌은 평생 그림자로만 살아야 했습니다. 아버지이지만 아버지가 아닌 기묘한 운명이었습니다. 100일이 지났습니다. 아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얼굴에 살이 오르고 눈을 또렷하게 떴습니다. 대감은 매일 아기를 보며 흐뭇했습니다. 100일 잔치를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떡을 돌리고 음식을 나눠주었습니다. 모두가 송대감 댁에 경사를 축하했습니다. 우리 승우가 정말 잘생겼어. 이마가 넓고 눈이 또렷하니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오.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보면 볼수록 예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점점 뚜렷해졌는데, 그런데 대감을 닮지 않았습니다. 마님도 닮지 않았습니다. 코는 오똑했고 입술은 두툼했습니다. 눈매는 부드러웠지만 턱선은 강했습니다. 마님은 아기를 볼 때마다 불안해졌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복녀야, 혹시 도련님이 대감님을 닮았다고 생각하느냐? 글쎄요, 마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참 귀여우십니다. 복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기가 귀엽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달랐습니다. 날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아기는 만도를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코, 입, 턱, 눈매까지 모든 것이 만돌과 닮았습니다. 마님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습니다. 대감이 진실을 알아차리는 꿈이었습니다. 아기가 100날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돌이 다가왔습니다. 아기는 기어다니기 시작했고 옹알이를 했습니다. 얼굴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 사람 하나가 아기를 보고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장터에서 만난 안악이었습니다. 아이고, 성대감댁 도련님 정말 잘생겼네요. 그런데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님보다는 그 집 머슴 만돌이를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리 없겠지만요. 그 말을 들은 복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마님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드디어 사람들이 눈치채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대로는 안 되었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마님은 밤새 고민했습니다. 만도를 이 집에서 내보내야 한다.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다. 마님은 결심했습니다. 만도를 멀리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날 마님은 대감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만돌이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자유를 주는 것이 어떠하냐고 말입니다. 대감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습니다. 만돌을 내보내자니 무슨 연유인가? 만돌은 충직한 머슴인데. 그렇기에 더욱 자유를 주고 싶습니다. 15년을 우리 집에 충성했으니 이제는 그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당신 말도 일리가 있소. 좋소. 만돌에게 양인 신분을 주고 돈도 쥐어주겠소. 대감은 마님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사실 대감도 만돌에게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기쁨에 너그러워진 것이지요. 대감은 만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양인 신분증과 은자 100냥을 주었습니다. 만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만돌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는 네 삶을 살아라. 이 돈으로 장사를 하든 논밭을 사든 네 마음대로 하거라. 나으리,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아니다. 잘못이 아니다. 너는 충직했다. 그러니 이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다. 나는 네가 잘 되기를 바란다. 만돌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마님이 자신을 내보내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자신을 닮았기에 멀리 떨어뜨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만돌은 슬펐습니다.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만돌은 다음 날 집을 떠났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몇 벌과 은자 100냥이 전부였습니다. 헛간에서 나와 마당을 건너며 안채를 돌아보았습니다. 마님은 창문 너머로 만돌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아무 말도 나누지 않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만돌은 고개를 돌려 대문을 나섰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만돌은 안동을 떠나 경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주막을 열었습니다.
대감이 준 은자로 작은 건물을 샀고 술과 음식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은 제법 찾아왔고 만돌의 삶은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면 안동에 두고 온 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아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자라고 있을까요? 건강할까요? 만돌은 궁금했지만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당신 덕분이여. 이제 우리 집안의 대가 이어졌어. 승우야, 잘 자라거라. 주모, 막걸리 한 사발 더 주시오. 예, 곧 갖다 드리겠습니다. 만돌은 주막 주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혼자 사는 삶이 익숙해졌으나 가슴 한편은 늘 허전했습니다. 가끔 술에 취한 손님들이 가족 이야기를 하면 만돌은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른 이들의 가족 이야기가 부러웠습니다. 자신에게는 가족이 없었으니까요. 아니, 있긴 했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가족이었습니다. 한편 안동의 송대감 댁은 평화로웠습니다. 승우 도련님은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 4살이 된 승우는 말도 제법 했고 뛰어놀기를 좋아했습니다. 대감은 승우를 끔찍히 아꼈습니다. 매일 안채로 가서 아이와 놀아주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날이 갈수록 불안해졌습니다. 승우의 얼굴이 만돌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입니다. 승우야, 이리 오너라. 아버지가 책을 읽어주마. 예, 아버지. 승우는 총명했습니다. 천자문을 금방 익혔고 그림도 잘 그렸습니다. 대감은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수근거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승우 도련님이 대감을 전혀 닮지 않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오히려 옛날 멋은 만돌이를 꼭 빼닮았다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저 아이 정말 송대감을 안 닮았어.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말이야. 예전에 있던 그 모습 만돌이를 꼭 빼닮았다니까. 에이, 그럴 리가 있나? 설마 마님께서 그런 짓을 하셨겠어? 누가 알아? 세상 일은 알 수 없는 거지. 소문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마님은 그 소문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복녀에게 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절대 승우 도련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복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소문은 퍼진 뒤였습니다. 복녀야, 앞으로 장터에 가더라도 도련님 이야기는 하지 마라. 알겠느냐? 예, 마님. 그런데 왜 그러십니까? 쓸데없는 소문이 도는 것 같구나. 도련님을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한다. 하지만 소문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대감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김진사라는 사람으로 대감과 어릴 적부터 친했습니다. 김진사는 술을 마시며 대감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게, 송대감, 자네에게 할 말이 있네. 무슨 말인가? 편하게 말하게.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도네. 승우 도련님이 자네를 닮지 않았다는 소문 말일세. 뭐? 그게 무슨 소리인가?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김진사는 말을 이었습니다. 조심스럽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승우가 예전 멋은 만도를 닮았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며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김진사의 진지한 표정을 보자 웃음이 멈췄습니다. 자네, 농담이겠지? 나도 그러길 바라네. 하지만 소문이 심상치 않네. 자네를 위해서 말하는 것일세. 대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뒤틀렸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을 믿었고 승우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심겨졌습니다. 그날 밤 대감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감은 승우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코, 입, 턱, 눈매. 대감은 자신을 닮은 부분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승우는 자신을 전혀 닮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불안해졌습니다. 승우야, 이리 오너라.
예, 아버지. 아버지 얼굴을 잘 보거라. 아버지와 네가 닮았느냐?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 승호는 순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대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안채로 갔습니다. 마님과 단돌이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마님은 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 물어볼 것이 있어. 무엇이든 물어보십시오, 대감. 승우가 정말로 내 아들이요? 마님의 손이 멈췄습니다. 바늘이 손가락을 찔렀습니다. 피가 한 방울 맺혔습니다. 마님은 대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대감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마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 순간이 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막상 닥치니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감? 승우 도련님이 나를 닮지 않았다고, 오히려 만도를 닮았다고 말이요. 그런 터무니없는 소문을... 터무니없소? 내가 보기에도 승우는 나를 닮지 않았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오? 마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마님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진실을 말하시오. 승우는 정말로 내 아들이요? 대감, 저는... 대답하시오. 마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불임의 고통, 만돌과의 하룻밤, 그리고 임신이라는 결과까지 말입니다. 용서하십시오, 대감.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기 위해서였습니다. 대감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를 위해 나를 배신했단 말이요. 대감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마님은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은 듣지 않았습니다. 배신감이 온 몸을 휘감았습니다. 10년을 기다려 얻은 아들이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머슴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모욕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장 나가시오. 내 눈앞에서 사라지시오. 대감, 제발 승우만은 살려주십시오. 그 아이도 니놈도 모두 내 집에서 나가. 대감은 안채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사랑채로 돌아가 술을 들이켰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슬픔이 뒤섞였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승우가 다른 남자의 아들이었습니다. 대감은 술잔을 집어던졌습니다. 술잔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마님은 안채에서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쫓겨날 것입니다. 승우와 함께 거리로 내몰릴 것입니다. 마님은 승우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우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저 엄마를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무것도 아니란다, 승우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 아프면 안 돼요. 승우의 순수한 목소리가 마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마님은 아이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어떻게든 아이를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대감은 사랑채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거르고 술만 마셨습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습니다. 분노도 있었지만 슬픔도 컸습니다. 승우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습니다. 4년 동안 자신의 아들로 키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자신의 핏줄이 아니었습니다. 도대체 어찌해야 한가?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대감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마님을 쫓아내야 할까요? 승우도 함께 내쫓아야 할까요? 하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승우는 죄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존재였습니다. 대감은 번민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어느 날 밤, 대감은 안채를 향했습니다. 마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했습니다. 안채에 들어서니 마님은 촛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며칠간 울었던 흔적이었습니다. 대감은 마님 앞에 앉았습니다. 마님, 대감, 내가 생각을 많이 했어. 정말 많이 생각했어. 대감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분노는 가라앉았지만 상처는 여전했습니다. 마님은 고개를 숙인 채 듣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은 용서할 수 없어. 나를 배신했고 거짓말로 나를 속였어. 하지만 승우는 죄가 없어. 그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요. 내가 4년 동안 아들로 키운 아이요. 대감, 나는 결정했어. 승우를 내 아들로 키우겠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승우는 내 아들이요. 마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대감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마님도 울었습니다. 감사와 미안함과 그리고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대감은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과 나 사이는 끝이요.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아내로 여기지 않겠소. 하지만 승우의 어미로서는 인정하겠소. 감사합니다, 대감. 정말 감사합니다. 만돌은 어디 있어? 경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주막을 연다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마시오. 만약 온다면 그때는 용서하지 않겠소. 예, 대감, 명심하겠습니다. 대감은 일어나 안채를 나갔습니다.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지만 승우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마님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말입니다. 다음날 대감은 승우를 불렀습니다. 아이는 사랑채로 달려왔습니다. 해맑은 얼굴이었습니다. 대감은 승우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는 가벼웠습니다. 대감은 승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만도를 닮았지만 이제는 상관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승우야, 아버지가 사랑한다.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앞으로도 잘 지내자꾸나. 예. 승우는 대감의 품에서 웃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대감은 아이를 품에 안은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바람은 따뜻했습니다. 대감은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를 진심으로 키우겠다고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났습니다. 대감과 마님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마님을 대할 때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승우에게는 여전히 자상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되었지만 대감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김진사, 자네도 들었겠지만 승우는 내 아들이네.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일세. 알겠네, 송대감. 자네가 그리 말한다면 나도 믿겠네. 대감의 단호함 앞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소문은 점차 사그라들었습니다. 승우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대감은 승우를 훌륭한 선비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서당에 보내고 경서를 가르쳤습니다. 한편 경주의 만돌은 여전히 주막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안동에서 온 손님이 주막에 들렀습니다. 그 손님은 송대감댁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우 도련님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만돌은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집 도련님이 참 영특하다더군요. 송대감께서 무척 아끼신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만돌은 안도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다는 소식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비록 자신은 아버지 노릇을 하지 못했지만 대감이 잘 키워주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만돌은 더 이상 안동에 대한 미련을 품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승우는 어느새 청년이 되었습니다. 준수한 외모에 학식도 뛰어났습니다. 과거 시험을 보러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대감은 승우를 배웅하며 눈물을 글썽했습니다. 마님 역시 아들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만돌과 승우야, 과거에 급제하거라. 아버지가 믿는다. 예, 아버지. 꼭 급제하여 돌아오겠습니다. 몸 조심하렴, 승우야. 예, 어머니. 승우는 말에 올라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대감과 마님은 아들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보았습니다. 10년 동안 냉랭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같았습니다. 승우가 잘 해낼 것이요. 그러길 바랍니다. 대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님을 용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미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승우의 부모로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2달 후 승우에게서 소식이 왔습니다.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대감과 마님은 기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축하했습니다. 송대감 댁은 다시 한번 경사를 맞이했습니다. 대감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었소. 승우는 내 아들이요. 누가 뭐라 해도 내 아들이요. 대감은 술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도 함께 건배했습니다. 마님은 한편에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대감이 승우를 진심으로 사랑해준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또다시 10년이 흘렀습니다. 송대감은 채십줄에 접어들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고 허리는 굽었습니다. 하지만 마음만은 평온했습니다. 승우는 훌륭한 관리가 되어 한양에서 일했습니다. 가끔 고향에 내려와 부모를 배웠습니다. 대감은 그런 승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마님 역시 나이가 들었습니다. 60이 넘었지만 여전히 집안일을 돌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냉랭한 사이였지만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마님, 이제 우리도 나이가 들었소. 그렇습니다, 대감. 지난 일들을 생각하면 참 많은 일이 있었소.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감,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요. 승우가 잘 자라준 것으로 좋카오. 대감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이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분노도 배신감도 모두 시간 속에 묻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평온함 뿐이었습니다. 마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주의 만돌은 어느새 쉰 줄에 접어들었습니다. 주막은 번창했고 여생을 편안히 보낼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가족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안동에 두고 온 아이가 마음 한켠에 남아있었기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만돌은 가끔 안동 소식을 들었습니다. 승우가 출세했다는 소식, 송대감이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놓였습니다. 그 아이가 잘 자라줘서 정말 다행이야. 만돌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주막 한켠에 앉아 막걸리를 마시며 멀리 안동 쪽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는 가지 못할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자신의 필줄이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만돌은 술잔을 들어 하늘에 올렸습니다. 승우야, 건강하게 잘 살거라.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만돌의 눈가가 척촉해졌습니다. 평생 품고 살아온 비밀이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은 만돌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만돌에게 살아갈 이유를 주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더 지났습니다. 송대감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승우는 고향에 내려와 아버지의 장미를 추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대감을 애도했습니다. 승우는 상복을 입고 아버지의 관 앞에 앉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심으로 슬펐습니다. 아버지, 편히 쉬십시오. 아들이 명복을 빕니다. 장례가 끝난 후 마님은 승우에게 모든 것을 말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승우는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진실을 알면 아들이 괴로워할 것입니다. 마님은 결국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승우야, 아버지께서 너를 정말 사랑하셨단다. 예, 어머니. 저도 압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래, 그것만 기억해 주렴. 마님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대감에게, 만돌에게, 그리고 승우에게 말입니다. 모든 것은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그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세월은 흘러 마님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승우는 부모의 묘를 나란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묘를 다녔습니다. 승우는 평생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송대감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했고 자신도 대감을 아버지로 사랑했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경주의 만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홀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주막 주인들이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만돌은 평생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 비밀은 만돌과 함께 땅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 비밀이 만든 사람, 승우는 여전히 세상에서 훌륭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만돌의 삶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양반집에서 실제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불륜과 거짓, 그리고 용서와 사랑이 뒤섞인 이야기였습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람들은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금기를 넘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피보다 강하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송대감은 승우가 자신의 핏줄이 아님을 알았지만 끝까지 아들로 사랑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